네, 안녕하세요. 맥북 활용 캠프 두 번째 강의입니다. 맥 잘 쓰기. 자, 맥을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맥에 대한 소개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줬는데, 두 번째에서는 맥을 조금 더 잘 쓰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파인더라는 겁니다. 파인더. 자, 파인더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 커맨드 N입니다. 커맨드 N 누르면 자 이렇게 파인더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파인더, 그러니까 윈도우의 탐색기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근데 탐색기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굉장히 유용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예요. 자, 그러면 파인더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맥의 주요 폴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맥킨토시 HD라고 클릭을 했더니 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러리,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폴더들이 가장 최상위 폴더에 들어있는 서브 폴더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응용 프로그램 그러면 이 안에는 현재 들어있는 프로그램들,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시스템 파일 별로 건드릴 필요 없는 파일입니다. 라이브러리 파일 여전히 건드릴 일 없을 겁니다. 주로 이제 사용자 폴더 안에 여러 폴더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 폴더에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 밑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런 폴더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다운로드, 데스크탑, 동영상, 문서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맥을 사용할 때 윈도우에서는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안에 폴더들 만들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맥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폴더는 바로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 그리고 필요하다면 데스크탑.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파일은 다 도큐멘트 아래로 위치를 해 놓는 게 편리할 겁니다. 그 도큐멘트 안에 적절하게 폴더들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의 파일들을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태그라는 부분이 있어요. 태그. 자, 이렇게 태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태그는 내가 어떤 특정한 파일들 또는 폴더들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컬러로 구분해서 그 컬러에 해당되는 파일들만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그들이 있습니다. 태그 지정에서 관리하는 거 유용할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파인더 얘기를 이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파인더는 윈도우의 탐색기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자, 가장 쉬운 그 파인더 사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하고, 폴더를 선택하고 이 폴더에 파일들의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이 폴더는 크기가 얼만큼 되고 그 안에 내용들이 뭐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중에 파이썬 코딩을 위해서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든요. 자, 아나콘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앱입니다. 4.6메가짜리 앱이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고 한번 다시 끄고 이렇게 톡을 하는 식으로 스페이스를 누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파인더의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여주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바꿔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바꿔가면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렬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어떻게 정렬할지. 자, 그러면 자, 파인더 윈도우 안에 있는 그 파인더 안에 폴더 창을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이라는 창을 새로운 탭에서 열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이 새롭게 열리고요. 그리고 이 새롭게 열려 있는 이 탭을 별도의 윈도우로 끌어서 바깥으로 떨어뜨리면 윈도우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이 데스크탑 안에 파일을 두 개를 넣어놨는데 스페이스로 훑어보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그림하고 동영상이 하나씩 있는데 그림을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미리 보기 창입니다. 미리 보기 창이고 훑어보기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훑어보기가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훑어보기.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를 누르면 닫히죠. 동영상의 경우에는 자, 이게 동영상인데 미리 보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트랙패드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플레이하는 시간을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역시 동영상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훑어보기로 화면이 뜨죠. 자, 이렇게 빠르게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파인더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파일 두 개가 들어있는 파인더의 모습을 좀 다른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면 파일의 내용 좀 아이콘, 큰 아이콘으로 보는데 여기서 크게 키워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흔히 말하는 이제 자세히 보기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윈도우로, 여러 개의 윈도우로 해서 윈도우의 레벨별로 어떤 폴더부터 내려가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쇼 보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내용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보는 창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창이 있는 형태로 파인더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인더를 사용을 하는데 파인더를 조금 더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자, 탐색기에서 여러분들 파일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가끔씩 파일의 이름을 빠르게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변경을 들어가 보세요. 이름 변경을 들어가면 이름 변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대치, 텍스트 추가, 포맷. 예를 들어서 포맷, 그리고 여기에 파일 뒤에 놓고 이름 및 카운터 또는 이름 및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번호를 어떻게 번호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파일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 번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이름 변경 팁을 잘 사용을 하면 여러 개 파일을 한 번에 관리해야 될 때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이 부분이 즐겨찾기잖아요. 즐겨찾기. 그래서 여기서 즐겨찾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얼마든지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 뭐 소스 파일 이런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일 이 폴더를 즐겨찾기 빨리 가고 싶으면은 즐겨찾기에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소스 파일 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즐겨찾기 잘 활용을 하면 편리합니다. 이 파인더는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블로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블로그들을 꼭 참고해서 파인더 사용법을 빠르게 익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화면 캡처를 한다라는 거,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은 커맨드 Shift 3, 자, 커맨드 키하고 Shift 키하고 3, 그러면 클릭 소리가 났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전체 화면 찍은 화면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스크린샷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지금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화면 캡처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커맨드 Shift 그 다음에 숫자 3.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일부 화면만 캡처를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일부 화면만 캡처해 보겠습니다. Shift 커맨드 4.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좌표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데스크탑에 스크린 캡처한 이미지 스페이스로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화면 캡처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Shift 커맨드 4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를 바로 움직이지 말고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자, 현재 보이는 윈도우만 캡처하겠다. 그러니까 크기를 정확하게 재기가 힘들잖아요. 윈도우 하나만 선택을 하려면 그럴 때 자, 이렇게 윈도우 크기를 선택을 하면 아까 선택했던 그 윈도우만 깔끔하게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만 캡처하는 경우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 실행되는 화면을 캡처해야 되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 화면 캡처를 할 때 캡처한 것을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 파일들을 가져다가 붙여넣기 해도 괜찮지만 가끔씩은 파일을 굳이 만들지 않고 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 파일이 생기지 않고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화면이 복사된 그 상태로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붙여넣기, 맥에서는 붙여넣기 뭐라 그랬죠? 커맨드 V 키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데스크탑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일단은 손가락 3개로 트랙패드를 위로 올려보세요. 자, 위로 올리면 이렇게 데스크탑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현재 데스크탑이 3개가 있는데 필요 없으면 지워도 되고요. 데스크탑이 더 필요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데스크탑 하나가 새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데스크탑에다가 특정한 프로그램의 윈도우를 갖다 놓으면 해당되는 데스크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선택을 해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해당되는 창을 조금 크게 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창이었는지. 자, 그리고 세 손가락을 가지고 옆으로 이동하면 그 다음 데스크탑으로 넘어가죠. 자, 이게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데스크탑 추가 삭제해서 빠르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쪽 데스크탑에서는 주로 인터넷 서핑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 데스크탑에서는 주로 소스 에디팅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서
데스크탑을 잘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 맥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두 번째 데스크탑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창을 하나 만들고요. 만들고 이 두 개의 창을 화면상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화면상에 배치할 때 필요하다면은 화면을 둘로 나눠 가지고 반반씩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전체 크기 그냥 한번 클릭하면은 전체 크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 클릭을 그냥 하지 말고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오른쪽에 배치, 그럼 절반을 딱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왼쪽 절반, 필요하다면은 줄여가지고 화면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오고 싶으면은 누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핫코너라는 거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자, 설정 창 들어갑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고요. 여기서 미션 컨트롤, 자, 미션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미션 컨트롤 아래 핫코너, 그러면 바로 핫코너 화면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서리 네 군데가 있잖아요. 코너가 네 군데가 있는데 어떤 코너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특정한 일이 진행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 위 코너로 마우스로 올라가면 화면 보기를 시작을 해라. 그리고 왼쪽 위 화살표 코너로 올라가면 론치 패드를 실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핫코너를 세팅을 하면 보세요. 오른쪽 위로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보기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왼쪽 위로 올리면 론치 패드가 실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마우스 움직이는 걸로, 구석으로 마우스 관리는 별로 없으니까 핫코너를 세팅을 하면 조금 더 유익하게 빠르게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마우스 돋보기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설정에 손쉬운 사용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확대 축소, 자, 확대 축소를 사용할 거면 체크만 해주면 돼요. 체크를 하는데 확대 축소 토글, 그러니까 확대 축소를 토글하는 게 옵션, 커맨드, 그리고 이 키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축키는 바꿀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단축키를 바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키가 마이너스 키인가 그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옵션, 커맨드, G 키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옵션, 커맨드, G 누르면 확대 축소,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그 토글 창이 닫혀진 거죠. 확대 축소 토글 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손쉬운 사용의 다양한 기능들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맥을 쓰다 보면은 여러가지 그 기능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외장 디스크 연결하고 해제하는 거,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연결할 때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꽂아서 자동으로 외장 하드 그냥 바로 뜹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바로 떠요. USB 메모리 한번 꽂아 볼게요. 자, USB 메모리를 한번 꽂아 봤습니다. 꽂아 보면 자, 왼쪽에 노 네임이라는
이렇게 뜨죠. 이게 USB 메모리 꽂으면은 새로운 디스크를 바로 뜨고요. 자, 필요 없으면은 꺼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장 디스크 연결하고 해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은 서로 같은 맥끼리 화면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애플의 다큐멘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네트워크 상의 다른 사용자와 맥의 화면 또는 맥의 파일 또는 여러 서비스, 이를테면 화면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디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프린터를 공유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맥에 원격으로 로그인하기 또는 다른 사람의 맥을 내가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플 공식 설명서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를 확인해서 여러분들 한번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특히 파일을 공유하거나 화면을 공유하는 것은 유용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맥을 쓰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화면을 바로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공유를 켜놓고 다른 쪽에서는 화면 공유로 연결을 시도하면 그 화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일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서 파일 공유를 켜놓고 다른 쪽에서는 네트워크로 그 파일을 연결해서 들어가면 그 폴더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맥에서의 화면 파일 공유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맥 또는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아주 빠르게 파일을 공유하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 하나가 바로 에어드랍입니다. 이 에어드랍 기능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 애플 공식 문서를 보면 에어드랍으로 컨텐츠 공유하기, 그러면 파인더에서도 에어드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드랍을 클릭을 하면 현재 주변에 에어드랍으로 연결해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애플 디바이스들을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이파이를 켜놓고 같은 와이파이 안에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사용하는 방법, 에어드랍으로 컨텐츠 공유하기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대로 연습을 해서 애플 맥북이나 아이패드,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과 가장 빠르고 쉽게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이라는 거 꼭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기가 따로 없이 네트워크를 나눠 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관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한 사람의 맥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나눠 쓰는 그런 방법들도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도크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자, 애플 공식 문서에서 맥에서 도크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팁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도크 앱과 스택과 휴지통, 이 도크에서 파일들을 어떻게 열고 그리고 이 도구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거를 사용자화해서 보여주는 방법부터 크기, 위치, 가리기, 다양한 세팅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크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거의 매일같이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이 도크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맥을 사용하는 활용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맥을 쓰다 보면은 맥에는 한글 글꼴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맥에서 쓸 수 있는 글꼴은 거의 고딕체, 명조체 뭐 이 정도 말고는 맥에서 쓰는 글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맥에 필요한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자, 네이버의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들어가서 글꼴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OS 중에 맥을 선택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총 36건의 글꼴이 나옵니다. 이 글꼴들을 맥에 설치할 수 있어요. 다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글꼴들 적절하게 사용하면 맥에서 문서를 만들 때, 특히 발표자료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글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온 김에, 자, 여기 보면 맥용 추천 소프트웨어라는 게 보이죠. 자, 맥용 추천 소프트웨어 클릭을 해보면 맥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다. 자, 무료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 많이 사용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 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설치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맥은 굉장히 고가의 노트북인 거 잘 알죠. 자, 맥북 프로 비쌉니다. 그래서 도난 분실 대책을 좀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플 문서에 보면 맥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맥의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맥의 도난 분실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나의 맥 찾기를 켜놓고 사용을 하면은 지도를 통해서 맥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을 잠그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난을 당했을 때 안에 있는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맥을 잠그거나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도난 당하지 않도록, 분실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능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을 좀 잘 쓰려면은 어떤 식으로 자료들을 찾아야 되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맥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블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블로그들을 들어가서 맥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 지금 보여준 내용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찾아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바꿔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